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0.57% 하락 중에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 홀로 1.5%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이 원인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경제방송 나올 때마다 한 2주 전부터 시장 낙폭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포지션에서도 배당주로 옮겨야 된다. 혹은 이제 포지션 자체를 골드나 대체자산군으로도 부분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증시에 대해서는 하이밸류가 분명히 현재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밸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적으로는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왔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그냥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항상 언제나 어떤 이슈를 핑계로 증시는 빠지죠. 근데 그 이슈라는 것은 사실 정말 증시 상승기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증시가 하이밸류로 가 있을 시점에는 굉장히 큰 낙폭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핑계에 가깝고요. 정말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증시 자체 평균 퍼 기준으로도 S&P가 지금 최근에 30을 한번 찍었었고 이게 이전에 찍었었던 게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전인 닷컴 버블 때 찍었었던 수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 자체는 높은 수치를 찍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유명했던 버페이 인디케이터 즉 이제 버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해서의 퍼센티지가 거의 213%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대 들어가지고 쉽게 보이지 않았던 수치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도 볼 때 거의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하이밸류의 위치에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위기 의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산이 나오더라도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죠.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번 7월 FOMC 의사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거라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의사록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미셸 보넌 의사 같은 경우에도 반대표를 던졌었고 그다음에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도 반대표를 던졌었는데 사실상 이제 동결에 대한 반대였던 거죠. 인하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한 지금 30년 만에 첫 사례거든요. 이렇게 인하를 던지는 것 자체가 연준 의장한테 사실상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 대상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감하기 제일 좋은 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판결을 내릴 때 9명이 보통 이제 만장일치로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서 굳이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헌법재판소 의장한테 이제 반대를 던지는 그런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행보가 아니고요. 사실상 그 회의 내부에서 싸웠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의사록 상으로도 그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좀 확실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잭슨홀 미팅과 같은 주간에 지금 껴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리 동결을 한 번 더 외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위기인 상황이 뭐냐면은 FED 워치 같은 한마디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그냥 동결로 지금 아직까지도 80% 넘는 수치로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정말 공격적으로 동결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7월 FOMC 회의록 전망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팔란티어가 3.75% 하락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팔란티어인데요. 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이 AI 테마에 거품론이 낀 것이 아닌가라는 비관론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특히 네.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네. AI 거품론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어 보이는데 AI 거품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거품론이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이제 증시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말 위기를 겪을 만큼의 어떤 하락이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만 일단 좀 근데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AI 자체가 상장사의 포지션은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증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더 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장사들이 좀 무너지는 것이 오픈AI 입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진짜로 하이밸류였던 건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었고 경제방송 나올 때마다도 팔란티어 질문이 워낙 많았어요. 하도 이제 보유가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팔란티어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었고 항상 팔란티어는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어요. 근데 요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스닥 전체 모든 빅테크 중에서 가장 최하이퍼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퍼 자체가. 그래서 정말 이익 대비해서도 너무나 지금 높은 하이밸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퍼가 700가량을 이르는 그런 퍼를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치의 모습이죠. 사실 엔비디아조차도 두 자릿수를 넘어가지 못해요, 퍼가. 근데 팔란티어가 대체 뭐라고 그 정도까지의 밸류를 매기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퀘스천 마크를 던졌었고 그게 이제 정말 주가에 대한 반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살짝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AI 시장이 분명히 조정은 받겠지만 어떤 이제 이전에 이제 4월 같은 충격 이상의 어떤 공격적인 큰 폭의 낙폭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 조정의 기회를 오히려 반대로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고 PE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한편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일각에서는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현 상황 속에서 좀 팔란티어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팔란티어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시 지금도 모든 위성 시스템에 탑재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제 국가에 대한 탐지를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미국이 언급을 해줬다 정도일 뿐이고요. 수주 자체도 풀로 팔란티어로 이미 가 있는 상태입니다. FBI, CIA 모두 다 이미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물론 이런 언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주 혹은 기업들에 대한 수주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발언 하나만으로 어떤 수급이 더 새롭게 생길 만큼 큰 어떤 빅딜이 생기기는 좀 어렵다. 이미 계약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는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빅테크나 이런 이슈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오히려 좀 AI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어 관련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4.88% 하락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달 삼성이 6세대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는데 신뢰성 검증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BM의 시장판도 어떻게 바뀔 거라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 행보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 젠슨 왕이 이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번 제대로 퇴짜를 초반에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한테는 수주를 주지만 삼성전자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서 진짜 내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거의 사과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보들이 실질적으로 젠슨 왕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테스트 통과로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전에 마이크론이 가져갔던 그런 수주들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다만 SK 하이닉스보다 더 우선순위로 많은 수주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살짝 미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스탠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회복 혹은 재무적인 회복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이크론의 수주를 삼성전자가 가져올 거라는 우려에 마이크론이 현재 5% 넘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미국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칩스법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는 마이크론, TSMC, 삼성 등이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 행정부의 의도와 각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내놨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그냥 아예 무시할까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왔었어요. 그냥 이전 정부가 한 것이 약속한 거지 내가 약속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한국 기업이나 뭐 그 외의 외국 기업들도 다 미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들을 설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AI 칩셋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재무도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해당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어쨌든 미국 재무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딜 자체를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을 반대로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으로 바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한 이익을 보려는 행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건 주는 게 아니고 지분을 그만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후에 차익 거래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볼 때 미국한테는 철저히 유리한 딜이 맞고 해당 기업한테는 절대로 유리한 딜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10%가량의 어떤 지분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상 유상증자를 때려야만 가능한 퍼센트거든요.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그냥 그대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분명히 이제 기업한테는 변수 측면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콘트 에쿼티의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